니하. 안녕하세요. 리지아나과 김성준 원장입니다. 권순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요즘에 장안의 화제죠. 8화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 나온 에피소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저희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볍게 오늘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수술은 교수님이 직접 하시죠? 아, 네. 당연히 수술은 제가 직접 합니다. 수술은 몇 시에 하나요? 수술 시간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 저 주세요. 여러 가지 질문을 질문지에 적어오신 분들을 지금 만나 뵙게 되는 상황인데 혹시 그런 환자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많죠. 뭐 궁금한 거 적어 오셔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뭐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문제들을 적어 오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권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거를 기반해서 궁금해 하시는 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도 사실 안과 의사가 되기 전에는 그게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머님들 사이에서 뭐 아니면 직장인분들 사이에서 도는 그런 야 뭐는 뭐래더라 눈은 이러면 안 된다더라 하는 말 중에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설명드리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본인이 걱정이 많아서 적어 오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렇게 큰 병은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병이 있어서 적어온다기보다는 보통 녹내장 환자분들은 약들이 많잖아요. 이름도 생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처방받아가 이제 약병 개수 그런 거 적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적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증상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적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이한 환자분들은 뭐 그런 적어오시는 분들을 떠나서 자기가 먼저 자기에 대한 질병을 혼자서 판단을 하고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그 병이 맞다고 진단까지 본인이 내리고 처방까지도 본인이 이제 해갖고 이 약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간혹 맞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없는 분들이 있어 더 많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또 설득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그렇게 설득을 해도 결국은 약간 좀 무아해하는 나가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나가시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좀 있고 이제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이제 찾아보고 오시는데 의외로 인터넷에서 뭐 나와 있는 그런 것조차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진실이 아니라기보다는 왜곡된 거,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난감할 때가 간혹 있죠.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저희 밥부터 먹고 올게요. 데자뷰. 또 우리 셋이 당직이야. 이건 완전 재촉인데요. 오늘 밤은 이대로 계속 고요할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아무런 골도 없는. 선생님도 환자 타는 징크스? 그런 거 있어요? 아래 연자가 돈 주고 산 과자나 음식 그거 하나라도 먹으면 그날 당직에 환자가 여기서 보면 이제 추민환 선생님이 후배가 사주는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이제 그날 당직콜이 이제 엄청 오고 응급콜이 그래서 이제 뭐 먹은 거를 토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징크스가 있었어요? 워낙 유명한 거 있잖아요, 권 원장님. 그 저희가 콜라 사이다 그 타가 환자를 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은 웬만하면 먹지 말자라고 했던 음료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고요. 세대 차이가 나네요. 뭐 전혀 처음 들어볼 소리. 생각보다 차이 안 납니다. 권 원장님 혹시 뭐 징크스 같은 거 있으세요? 징크스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들끼리 얘기하다가 이렇게 환자가 없지? 그런 말하면 환자가 몰려오는 거. 그렇죠. 그럼 그래서 함부로 이제 환자 없단 말을 이제 하면 안 되죠. 지금처럼 이런 경우는 몰라요. 제가 겪은 이제 병원 생활에서는 없었어요. 후배가 사주는 거를 뭐 먹었을 때 환자를 탄다거나. 후배한테 먹어본 적이 없구나. 보통은 저희는 사주죠. 저 사준 적 없죠. 네, 그럼요. 저는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징크스는 여기서 나오는 추민 선생님이 겪었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3년 전에 유방암 수술도 하시고 항암 방사선 치료도 했는데요, 선생님.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수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수술은 무슨... 선생님, 저 수술 안 합니다. 수술하지 말자. 수술 뭐하러 해? 엄마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실 거야. 유방암 때 너무 고생했어. 항암에, 방사선 치료에. 엄마 2번 다시는 그 고생하고 싶지 않으셔. 민서야, 우리 엄마 그만 힘들게 하자. 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자분이 다시 또 재발해서 수술을 또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 항암 치료를 이제 받았을 때 무척 고생을 하셨던 그 어머님을 두고서 그 딸하고 아들이 과연 수술을 지금 이 연세의 어머님한테 시켜드려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고민하는 건데, 최성화 선생님은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항암 치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또 견디실 수 있을지. 우리 안과에서 보면은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백내장 수술을 권할 때 이 환자분은 다초점 인공성치를 넣어서 노안도 같이 교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실비보험도 없다. 그랬을 경우에 환자분 상황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 단초점 렌즈를 권해드릴지. 왜냐면 단초점하고 다초점은 가격 차가 10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는 재정적 부담이 많이 클 텐데, 어차피 보호자분이 돈을 이제 내실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보호자분한테 부담을 줄 수 있을 그런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약간 꺼려질 때도 있고. 그렇죠. 최종 결정은 우리 의사가 이제 보다 더 적합한 수술을 권해드려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신경외과에서는 이제 사람 생명하고도 관계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 큰 거고, 사실 우리 안과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서보다는 이제 우리 의사의 역할이 좀 더 큰 것 같긴 해요. 안과에서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안정원 선생님이랑 장겨울 선생님이랑 지금 아름다운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생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병원 생활에서 교수님이랑 레지던트랑 이제 연애 이런 거를 뭐 직접 해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하는 걸 보거나 그런 경험이 이제 있으세요? 저는 제 주변은 없었고요. 들은 건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꽤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 동기인데, 지금 대학병원에서 방사선과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외과를 돌 때, 인턴 때, 거기 이제 외과에서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한테 이제 찍혀서. 근데 저희 몰랐어요. 둘이 사귀는 줄은. 교수님이랑. 근데 지금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아서 잘 살고 있고, 보통 교수님하고 레지던트 사이에서의 그런 연애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드문고,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내 연애라 그러면은 우리 병원에서는 간호사하고 의사. 그렇죠. 주변에 있죠. 저요. 그렇죠.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있죠. 그리고 제 친구도 지금 이제 외과 전공을 하고서 이제 나와서 지금 개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외과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할 때 그 병동 간호사하고 이제 사귀다가 이제 결혼해서 딸 둘 낳고, 뭐 가끔 저희 병원에 와요.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직장에서 사내 그 연애가 많은 것처럼 병원에서도 그런 이제 연애 사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대가 또 비슷하고요. 스릴생에서는 이렇게 뭐 교수님이랑 뭐 인턴 레지던트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사실 묘사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막 교수님이 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인턴 선생님이랑은 거의 뭐 10년, 1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거의 기본이니까요. 그 나이대를 극복하고 연애를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도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근데 뭐 사랑이면 나이 차가 뭐. 하긴 뭐 그렇긴 한데요. 주변에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인턴을, 뭐 교수님이 레지던트를,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비밀 연애로 하겠죠. 이제 막 교수님 되신 분들, 뭐 짧게는 8년, 뭐 길게는 10년. 왜냐면 군대를 뭐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미리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대략 잡으면 그 정도 생각하시면은 아마 대충 나이 차이가 보이니까. 근데 뭐 사람은 나이 차 없는 걸로. 인정이죠.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인턴 선생님이 뭐 또 실수하셨어요? 추미나 선생님 위경련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거 전공의 단톡방에 올려야 되는데 오비지아의 전체 톡방에 올렸어요. 교수님들 다 들어와 있는데. 오, 인턴 때 뭐 특별하게 크게 기억에 남는 실수한 적 있어요? 저는 별로 없어요. 실수를 안 해서 그런지 몰랐는데. 저는 실수는 막 크게는 없었어요. 이제 막 의대 졸업해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건 많지만 사실 임상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진짜 환자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시행을 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 같은 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 그런 거라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죠. 진짜 우리 동맥 혀를 잡아갖고 찌를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여기는 아프신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동맥 혈이 잘 안 잡히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아니면 동맥이 좀 더 깊숙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한 번에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환자도 울고 저희도 울고. 근데 이제 7, 8월 넘어가면은 잘하죠. 그냥 감각만으로. 예. 저희가 농담삼아 이렇게 바늘 던지면 동맥에 꽂힌다 그러거든요. 중대한 실수를 할 만한 일을 별로 잘 안 주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은 웬만한 윈년차들이 뒤에서 백업을 봐주거나 예. 그런 경우들이 그런 많아서 경우가 많아서 사실 뭐 이렇게 실수라고 할 만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인턴 레지던트는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졌을 때 교수님이 저렇게 이제 응급실로 와서 병문안을 온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쉽지는 않죠. 그냥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추미나 선생님이랑 양석형 교수님은 둘 사이에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신 거라고 보고 진짜로 수술까지 하는 중대한 병이 있어갖고 그 같이 일하는 뭐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 그럼 뭐 충분히 가볼 수 있고 이제 그러셨을 건데 제 경험상 그렇게 쓰러진 뭐 친구들도 없었고 동료 의사들도 없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이제 여의사가 분만 전까지 그 일을 하다가 뭐 그런 경우 많죠. 이제 곧바로 이제 진통이 오면은 병실로 이제 분만하고 이제 올라갔을 때 뭐 가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위경련으로 쓰러졌다고 가보지는 않죠. 그렇죠. 위경련으로는 참죠. 사실 인터넷 뭐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저 할 때 제가 한 지금 레지던트 한 지 10년, 15년 정도 됐는데 1년차 때는 진짜 하루에 2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한 새벽 3, 4시쯤 자고 6시쯤 일어나서 일을 하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뭐 밤에 응급실에 와서 새벽에 봤던 환자분들이 다음날 제 얼굴 보고 선생님은 오늘 일하시면 내일 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솔직히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요. 아파도 이게 사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대체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잠깐 뭐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뭐 가서 링거를 맞는다든가.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안과 의사가 이거 나가면은 욕먹어요. 안과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잖아요. 다른 과들에 비해서 소아과가 진짜 많이 오고 밤에는. 왜냐면 단순한 감기인데도 이제 열나면은 부모님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셔갖고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소아과 콜을 제일 많이 하고 그럼 소아과 선생님은 거의 잠을 못 자요. 역시 의사와 환자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라포.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서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뢰감, 뭐 친밀감. 환자가 의사를 믿고 따라와야지 의사도 이제 치료하기가 더 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여기도 이제 뭐 천명태나 그런 분들도 묘사가 되긴 하는데 요 5명의 지금 주인공 그 교수님들은 너무 착해요. 네, 너무 착하다고. 네, 그래서 너무 착해서 이제 이거를 보신 이제 환자분들이 이 병원 의사들은 왜 이래? 뭐 이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드라마니까요. 뭐 아무래도 뭐 좋은 부분들을 많이 아무래도 하려고 하니까. 의사로서의 한 번 더 이제 그 환자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금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드라마라는 게 사실 뭐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의사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환자들한테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는 같이 웃고 재밌게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리생에 뭐 이렇게 약간 감정이입해서 해봤는데 좀 어색하네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다음엔 좀 더 단련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재밌는 콘텐츠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리하!